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캠핑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외부에서 영화 한 편 보셔야죠.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큰 화면으로 야외에서 영화 한 편 어떨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미니 빔 프로젝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죠.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외 캠핑 가시는 분들 점점 많아질 겁니다. 뭐 꼭 야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영화 볼 때 TV보다는 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공간을 덜 차지하고 이동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야외에서 쓸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는 거실에서 혹은 방에서 이렇게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데요. 옛날처럼 큰 빔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동이 편하려면 당연히 미니빔이 있어야 하고, 저가형 미니빔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나 밝기가 따라주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바로 이 뷰소닉의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화질, 밝기, 이동성 다 잡았습니다. 가격만 못 잡았네요. 그럼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박스는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터블 LED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고, 여기 M 시리즈,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사운드 바이 하만 카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만 스피커네요. 소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80p FHD 지원을 하면서 USB-C, 블루투스, 와이파이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스펀지 포장은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튼튼해요. 안에 설명서 있고 본체가 있고요. 이 본체를 드러내면 이 안쪽에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가방이 있네요. 이따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안쪽에 구성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양쪽 다 USB-C 타입의 라인 1개, 전원 케이블, 전원 어댑터, 이 두 개는 전원인데 이제 외국에서 사용할 때 이 꼬다리가 다른 모양의 전원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구성품 끝. 그럼 이제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천으로 쌓여져 있고, 이렇게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 정도예요. 자, 뒤쪽에 포트가 있으니 포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게, 여기에 전원,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 SD가 있고, 여기 USB-A 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USB-C 타입의 포트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번개 표시 있죠? 그래서 이걸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HDMI, 그 다음에 오디오 아웃,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있을 거 다 있네요. 그리고 옆면에 하만카돈 스피커를 탑재했다는 표기가 있고요. 그리고 앞면에 보시면은 여기 아마 센서인 것 같고, 여기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는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없네요. 이게 자동 키스톤 그리고 자동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따로 버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랫면을 보면은 여기 3개의 요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대가 있는데 다 나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높이를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걸로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거 굉장히 빡빡한데 얘로 높낮이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단계가 아니고 부드럽게 90도까지 맞출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세워보죠. 자, 높이 조절을 해보면 아래쪽을 열어서 놓으면 이렇게 각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조금씩 낮춰도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손으로 눌러도 눌리지 않을 정도로 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얘는 휴대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장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 뒤에 보시면은 전원을 연결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할 때 아예 보조 배터리까지 세트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샤오미 2만짜리 3세대 제품인데요. 얘는 45W PD C타입의 출력을 지원을 하고, 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얘도 야외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가방을 주니까. 자, 가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방이 왔는데 가방이 되게 앙증맞아요. 자, 열어볼게요. 이렇게 2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는 아마 이렇게 본체를 넣고 들어가네요. 크기를 아마 이거 용으로 만든 거라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이 앞에 부분에 이제 이런 끈도 있네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인도 넣어서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작고 이 끈까지 달면 이렇게 메고 다니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차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에 탁 던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M2E의 성능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낮이라 가지고 이 성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쉬다가 이따 저녁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이 됐습니다. 장소를 좀 옮겨서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우선은 전원을 켜야 돼요. 전원을 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둘 다 사용은 가능한데 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밝기가 한 50% 정도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고 오늘은 어댑터를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얘는 초기 세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실험을 해보는 관계로 초반에 와이파이만 잡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거는 오토포커스 그리고 자동 키스톤 기능인데요. 우선은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위쪽에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찡 하면서 알아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게 굉장히 편하고 이 녀석을 이렇게 올리면 지가 알아서 수평을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낮추면은 자기가 알아서 키스톤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원을 켜면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초기 설정이 거의 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컨텐츠를 한번 틀어봐야겠는데요. 총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자체 앱으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가 돌아가는지, 두 번째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노트북을 HDMI로 연결을 해서 보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러링입니다.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미러링해서 무선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셋 다 잘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자체 앱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이제 앱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원래 앱토이드만 있어요. 저는 이제 실험을 해보느라고 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깔아놨는데요. 처음에 이 앱토이드만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자,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앱들을 깔 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존, 유튜브, 그 외에 저도 모르는 뭐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이 두 가지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한번 깔아 봤어요. 자, 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우선 넷플릭스부터 보면은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건 넷플릭스 자체 정책 때문에 480까지밖에 화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체 앱으로는 그렇고요. 좀 높은 화질로 보려면 외부 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넷플릭스의 저작권 정책 때문에 플레이는 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볼게요.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FHD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얘도 저작권 때문에 제 영상 하나 틀어볼게요. 그래도 좀 잘 만든 영상이 요 맥북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M1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한번 불을 껐었죠. 주광에서는 너무 밝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1000 LED 루멘이라고 해서 주광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색 재현율이 레크 706에 125%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뭐 이론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채도까지 색을 표현해내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색깔이 정확하게 잘 보여요. 다른 빔 프로젝트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자, 지금 연결 기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자,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연결이 훨씬 화질이 좋겠죠. 자, 노트북 보시죠. 자, 노트북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HDMI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들어있지는 않네요. 저는 따로 가지고 왔어요.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같이 한번 소스를 찾아보죠. 제가 소스를 찾아보려고 지금 노트북을 딱 켰는데 바로 이게 감지를 해버리네요. 자,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밝기만 보시면은 이 노트북보다 뒤가 훨씬 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명도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액정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역시 넷플릭스라서 틀어볼 수는 없지만 뭐 화질은 아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자, 화질을 한번 보려면은 유튜브를 봐야겠죠. 유튜브에 이제 요 음악 채널 하나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지금 주광이어서 그러는데 아예 한번 좀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자, 확실히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밝기나 아니면 이런 뭐 선예도라든지 이런 게 절대 이 화면과 꿀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왕 음악 영상을 튼 김에 소리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하만카돈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3W짜리 2개의 스피커가 있는데요. 얘도 한번 조용히 한번 수음을 하면서, 자, 마이크를 대고 수음을 하면서 들어볼게요. 실제로 한 50% 정도 소리인데요.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 야외에서 사용하기 충분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핸드폰 연결, 미러링을 해봐야겠죠? 제가 해봤더니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다 잘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스크린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둘 다 나오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서 여기 보면은 화면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로 뷰소닉이라고 떠요.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미러링이 돼요. 끝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화면 미러링은 잘 되는 편이며, 자, 여기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 볼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화면 미러링까지는 되는데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플레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 잘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얘는 세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세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화면은 가로로 나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요. 반면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노트 8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스마트 뷰가 있어요. 스마트 뷰를 사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근데 구글 홈이라고 하는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스마트 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 여기 미러링을 눌러주면은 바로 미러링이 돼요. 자, 이렇게 화면 미러링이 되고, 얘는 조금 다른 게 그냥 세로로 된 건 그냥 그대로 미러링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가로로 눕혀줘야 얘도 눕혀지는 거. 요 차이 외에는 미러링 둘 다 굉장히 잘 되고 딜레이도 거의 없습니다. 사용할 만해요. 아쉬운 거는 넷플릭스가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쉬운데요. 결국 넷플릭스 보려면은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체 앱도 있지만 화질이 좀 안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투삭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한 1.6m 정도 되는데 이게 화면 크기가 60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2.1m 정도 가게 되면은 80인치의 크기를 보여주며, 이 정도가 2.7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가 이제 100인치 정도의 화면 크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100인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좀 흐리고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 이상 키우는 건 좀 무리인 듯 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키스톤 기능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바로 수평 키스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자동으로 키스톤 맞춰준 거는 수직 키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도 평행을 맞춰주는 건데 이번에는 좌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금 제 앞에 얘가 있는데 지금 정면으로 보다 보면 얘가 좀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 놓고 아니 이쪽에서 보고 싶어요. 근데 화면을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이 상태로 놓고 조금 더 밀어서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완벽하게 좀 찌그러지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키스톤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여기 설정에 가서,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기본 설정으로 가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제가 불을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우, 잘 보인다. 자, 여기 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수직, 그러니까 자동 수직 키스톤과 내 모서리 조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 안 함. 자, 이렇게 사용 안 함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직 말고 여기 수평 키스톤으로 가서 이제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평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평이 맞아지는 거죠. 자, 스크린 미러링 가서, 자,
이제 수평이 맞죠? 아까는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했을 때는 수평이 찌그러졌었는데 지금은 수평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수직, 수평, 수동이 아니고 모서리 자체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 모서리 조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4개의 모서리를 내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어요. 지금 수평이지만 제가 조금 돌려서 이렇게 찌그러뜨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활용 굉장히 할만해요. 굉장히 좋고요. 뭐 키스톤 이런 거 다 좋은데 계속해서 시연할 때 리모컨이 좀 잘 안 먹는 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이 리모컨이 정확하게 이 빔을 향해서 누르지 않으면은 가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얘는 사실 보조 수단일 뿐 실제로는 핸드폰에 앱을 다운을 해서 그걸로 조절하는 게 훨씬 잘 된다고 해요. Vcast Sender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어플을 깔아보니까 여기 핀코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장치 목록에서 빗소닉을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권한 허용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편한 거죠. 뭔가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앱센터 누르면은 앱센터 바로 들어가게 되고 뒤로 가게 하고 설정 누르면은 설정이 바로 되고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무조건 깔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kg도 안 되는 무게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며 오토포커스 그리고 자동 키스톤 그 다음에 수평 키스톤까지 이용해서 조금 더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또 색 재현율이나 아니면 밝기도 주광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야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기가 작으면서 가방까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또 거실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방에서 집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 핸드폰 미러링도 되고 콘센트가 없어도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 연결해서 게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을 해도 되고 사실은 스마트폰에 Vcast Sender 어플을 사용하면은 정말 그냥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에요. 보통 미니빔 정말 중국에서 싼 건 막 20만원, 30만원 이런 것들도 있던데 보통은 한 3,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70만원대입니다.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제가 빔 엄청 많이 리뷰했잖아요. 많이 사용해 본 결과 싼 거는 싼 거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야 좀 화질이 안 좋고 사운드 조금 안 좋아도 괜찮겠지만 이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좀 더 나은 화질이나 사운드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때 바꾸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좀 퀄리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뷰소닉의 M2E 제품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